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한옥석 소장입니다. 이 시간대는 항상 여러분들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한수장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사실상 뭉치고 있고 여기에 브릭스 국가들도 뭉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과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뭉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일단 미국은 관세 정책을 갖다가 통해서 경제적으로 일단 사실상 좀 동맹관계 좀 깨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또 주한미군이라든지 이런 쪽도 일단 이제 빼내려고 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 보니까 동맹관계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제적 관계가 상당히 시장에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역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사실 재정 적자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채가 일단 5천조가 넘는 상태에서 그 이자 부담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해결할 그런 의지까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일단 복병으로 일단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적으로 우리가 들어온다면은 사실 대주 기준에 대해서 시장이 원하는 50억, 또 시장이 원하지 않는 10억, 이것을 두고서 일단 지금 심사숙고에 들어간 상태에 있고 빨리 발표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투자를 해도 자신감 있게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건 속에서 오늘 또 주말이단 말이죠. 그죠? 또 주말에 일단 또 다음 주 초반에 가서 또 만약에 또 발표를 해버리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은 좀 방어적으로 또 임하지 않을까.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오름세로 출발을 하겠지만은 뒤끝이 어쩔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 어제 그 7월 경상수지에 대해서 일단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죠? 최대 흑자가 나왔다. 7월 중에는 역대 최대다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7월 달에 107억 7천만 달러를 갖다가 흑자를 기록했다. 27개월 연속적으로 일단 흑자를 갖다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이 흑자의 어떤 배경에는 수출이 많이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수출이 거의 600억 달러 가까이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한 2.3% 이렇게 증가를 했으니까 수출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세를 갖다가 미국에서 부과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물론 관세를 갖다 100%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일단 관세는 뭐 품목 관세다 이런 것들이 또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또 우리가 보면은 반도체가 30.6% 이렇게 일단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는 AI 시장이 팽창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고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도 일단 품목 관세가 또 지금 미국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있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업이 좀 좋다 보니까 선박도 114%나 증가했습니다. 최고 많이 증가했죠. 그죠? 그럼 자동차 중에서도 승용차 부분, 이것도 일단 6.3% 증가했습니다. 그럼 자동차 전체로 본다면 8.6%나 줄어들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석유 제품도 부진해가지고 6.2%. 이 석유 제품은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수출이 우리나라가 위축될 수밖에, 경쟁력이 막 떨어진 거죠. 그죠? 의약품도 지금 11.4% 줄어들었습니다. 의약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반도체와 더불어서 일단 품목 관세를 갖다 예고해 놓고 있고 그 관세의 폭도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일단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각 분야별로 이런 여건에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따져본다면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것이 또 앞으로 상호관세를 갖다가 이제 지금 확정 이제 서명을 하게 되고 또 품목 관세로 일단 넘어가서 또 가다 보면은 이런 이제 반도체 일단 이제 이 흑자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승용차는 뭐 미국 협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근거적일 수 있지만 자동차도 일단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도 그럴 수 있고 뭐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상주의 흑자 폭이 그렇게 클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관세 영향을 덜 받거나 또는 관세 영향이 없는 그런 종목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일단 이제 경상수지 그래프 상을 이렇게 보면은 6월이 일단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6월 달이. 근데 7월 달은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달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6월 달에 좋았으면 7월 달에 조금 이제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 지금까지의 일단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두 번째로 높은 달입니다. 그죠? 지난달이. 그만큼 수출 흑자 규모가 양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브릭스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에 뭉쳐가지고 일단 가다 보면은 한국이 일단은 안미 경중이 지금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해서 한국을 또 멀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 수출이 그만큼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관세 문제를 일단 부딪힐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호전세가 앞으로 일단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가 요구된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언제 발표하느냐? 잠시 후 9시 30분에 지금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일단 발표됩니다. 비농업이라는 건 농업을 제외한 제조와 서비스 이쪽을 이제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상치는 일단 7만 5천 명인데 실업률이 4.3%가 기준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자기 의장으로 지목된 윌러 이사도 9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이 FOMC 회의 새벽입니다. 새벽 3시 30분인데 이때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금리를 갖다가 확정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인하 가능성은 저는 99%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AI 등 기술주에 일단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참고로 일단 이제 그래프를 갖다 이렇게 본다면은 고용이 일단 좋았던 때가 작년에 일단 여러분들 연말이었습니다. 그죠? 11월과 12월 달에 굉장히 좋았던 상태이고 그러다가 일단 좀 위축된 상태 속에서 일단 올 초에 일단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지금 5월과 일단 7월, 6월 이때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7월 달에 일단 지금 현재 다시 또 일단 증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전 프리비어스인데 이거는 일단은 73만 명이었는데 그죠? 73만 명이었는데 지금 75만 명. 7만 5천 명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만 5천 명입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렇게 일단 이제 7만 5천 명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실업률은 4.3% 기준이고 그죠? 근데 이 7만 5천 명 갖다가 넘어설 가능성이 낮다. 일부 미국에서 일단 분석하기를 보니까 한 5만 명을 웃돌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 7만 5천 명의 턱없이 모자라는 이런 발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실업률은 4.3%를 넘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일단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죠? 어쩌면 이제 오늘 이 발표가 9월 18일 있는 FOMC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로 수혜를 보는 쪽이 바로 IT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AI주. AI주는 그 폼론에 휘말려 있었는데 이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빌려서 일단 투자했던 그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금병 부담이. 그래서 거품론이 좀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뭐 아마존도 그렇고, 그죠? 메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조금 올라갔고, 뭐 이런 종목들이죠. 팔란티오도 조금은 올라갔네요. 그죠? 그리고 마이크론테크는 4.62% 올라갔고, 이렇게 일단 기술주라든지 AI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미국은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오늘 9시 30분에 한번 주의 있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미국과 맞짱을 뜨자. 누가 하는 소리냐면은 어느 국가에서 하는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확장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일단은 여러분들 이번에 전성절에서 북중러 이렇게 단합된 힘을 갖다 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고요. 경제적으로는 인도가 중국을 일단 붙는 이런 형국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인도에다 대폭적으로 매기다 보니까 인도가 지금 브릭스, 그렇지 않아도 브릭스 국가인데 중국의 의존도를 갖다 높이는 이런 양상으로 이어집니다. 인도 하면 우리가 쿼드 4개 국가 중에 한 국가 아닙니까? 인도, 호주, 일본, 중국. 그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리고 일단 또 사이도 국경지에서 안 좋은 상태, 충돌도 이뤄지고 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일단 자존심도 없는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도도 경제적으로 일단 이제, 그만큼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중국을 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중국은 이렇게 군사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 일단 이제 볼륨을 갖다가 확대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도 안미 경중, 뭐 이런 이제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중국에 무비자 허용해서 내수 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거지만은 그들이 온다고 해도 사실 한국의 소비자를 갖다 그렇게 많이 구매할 것이냐. 소비 성향이 굉장히 짠돌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 같은 그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국과 관련한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카지노라든지, 그 다음에 면세점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자 허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뭐 숙박해야 되죠. 뭐 소비도 조금 하겠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올라갈 때는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예전처럼 과거처럼 지나치게 큰 기대감을 갖다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겠습니다. 그죠? 그 추계 매수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 노란봉투법의 어떤 명암. 노란봉투법은 아시다시피 기업주 입장에서는 발목과 손목을 갖다 묶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노동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일단 프리하게 지금 정책들이 뒷받침되는,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최근에 보니까 이 노란봉투법이 일단 통과하자마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파업을 갖다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이라든지 조선업계도 지금 부부 파업을 갖다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현대제철 같은 비정규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도 지금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비정규직들은 예전에는 일단 이제 원청업체들, 그리고 원청업체들은 것은 사업을 갖다가 내린 업체들입니다. 그게 대기업들이겠죠. 그죠? 현대제철 같은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인데, 그런 어떤 원청에다가 교섭권을 갖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섭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상반도가 좀 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막 요란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죠? 금융노조도 지금 26일 총 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임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양상을 띄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노동계가 임금 투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일단 받아내게 되면은 사실은 기업들이 이익을 남긴 상태에서 이익을 남기다 보면은 거기서 일단 뭐 보너스도 주고 이제 노동계에 대한 일단 이제 급여 인상도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주주들에게 올 수 있는 배당은 있지 않습니까? 적을 수밖에 없죠. 밥그릇 싸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주들은 또 거기다가 일단 뭘 또 내야 됩니까? 배당수도 분리과세라는 이런 이제 당근도 줬지만은 실제로 일단 이제 세금을 보면은 원래 한 25% 정도를 이렇게 받는데 35%는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뭐 기관이든 이런 쪽에서 컨손이든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그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이 없는 거죠. 금융계에 뺏기고, 노동계에 뺏기고 또 정부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고 하다 보니까 투자 매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관련 수혜주로서 일단 부각됐던 금융이라든지 그룹 지주사 같은 이런 것들이 매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지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좀, 우리 시장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생존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외로 일단 이제 이사를 간다든지 공장을 옮긴다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국내에 남아있다면은, 고용을 줄이겠죠. 그죠? 그 고용 줄이는 부분을 갖다가 뭘로 메우느냐면은 로봇으로 메우겠죠. 그 로봇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일단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피지컬 AI 같은 이런 로봇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장 로봇가 자동화를 시켜서 사람을 가능한 쓰지 않는 마을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자동화 관련해서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이런 로봇들이 지금 부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이젠 알레르미라 로보티스라든지 그다음 유일 로보티스 같은 이런 로봇들이 주목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각 투자의 시대가 온다. 조각 투자.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주식 투자하고 시스템이 비슷한 겁니다, 사실. 뭐 규모가 적다 뿐이지, 그죠? 금융위에서 다음 달에 예비 인가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 중에 일단 이제 뭐 한두 곳이 일단 이제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예로서 루센트 블록이라는 것은 고객을 50만이나 확보하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상품, 뭐 부동산도 일단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어려웠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단 내가 부동산의 한 기퉁이라도 일단 이제 갖고 싶다.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그 부동산 빌딩이 매달 일단 이제 그 월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배당으로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일단 요즘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감으로써 시의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처럼. 이렇게 된다면 주식 전반에 걸쳐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 일단 수급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시장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조각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채권 투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도 일단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투자 대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자금이 굳이 위험한 시장에서 묶여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죠? 자금이 많이 이탈해버리다 보니까 수급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지금 여러분들 각 종목당 호가 공백이 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도 잘 안 되고, 이런 이제 여건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식시장에는 좀 대체 수단, 투자 수단이 생겼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그런 대상이지만은,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조각 투자를 갖다 하는데 그 STO 가련주죠, 그죠?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갖다 다양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진짜 뭔가 멋진 빌딩인데 거기에 만약에 일단 이제 투자 대상이 된다면은 뭐 거기에 일단 이제 전체는 못 사다 하더라도 일부를 갖다가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체계를 갖추는 것인데, 거기에 일단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갤럭시아 SM이라든지 갤럭시아 모니터리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서울 옥션이라든지 핑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그 대상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핑거 같은 이런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볼 만하고,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것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좀 관심을 갖다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꼭 우리가 주식 투자만이 능사는 아니죠. 사실 그렇습니다. 주식사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위험을 갖다 분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뭐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겠죠, 그죠? 이 조각 투자, STO도 일단 그 중에 하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BTS라든지 이런 쪽에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신곡을 낸단 말이에요, 그죠? 내는데 한번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 한번 히트를 칠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신곡을 발표했는데 일단 뭐 빌보드 차트 1위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야말로 일단은 그 투자한 성과물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런 어떤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투자할 수단이 생기는 거죠, 그죠? 조각 투자는 그렇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미술품이라든 부동산이라든 모든 상품이 바로 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갖다가 몰아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축한다는 것은 뭐 쌓는다는 이런 게 아니고 몰아낸다, 구축함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거는 그레시아모의 법칙이죠, 그죠? 경제학을 아마 여러분들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어쨌든 최근에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카이스트하고 합작해가지고 리튬 메탈 전지를 어떻게 말했는데 이런 이제 지금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죠? 아침에 올랐다 뒤에가 쳐져버렸죠, 그죠?
이게 보면은 1회 충전에 30만 킬로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회 충전에, 사실, 30만 킬로가 잘못됐습니다. 얼마 갈 수 있냐면은, 800km를, 최대 800km를 갖다가, 지금 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누적 주행은 30만 킬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충전 시간이 12분밖에 안 걸립니다. 테슬라가 지금 이제 한 20에서 25분 정도 걸리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그보다 더 단축되는 이런 양상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12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건 획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상 이제 우리가 전기차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10만 킬로를 달렸을 때, 지금, 전기차의 어떤 유지 비용은, 에너지 유지 비용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내연차에. 그죠? 그러면 웬만큼 비싸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찮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일단 이제 충전을 갖다가, 하면은 이게 좀 많이 값서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1회 충전에 하면은 뭐 500km밖에 안 가다 보니까 자꾸 일단 다 충전 한 달에 충전을 2번을 해야 되고, 그죠? 한 번 갈 걸 갖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충전 시간도 가서 일단 충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3, 40분 이렇게 걸리면은 이것도 참 시간이 지체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금인데. 근데 이걸 갖다 획기적으로 이렇게 단축시킨다면은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어쨌든 앞으로 오겠습니다. 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미국이 보조금으로써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혁신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강화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연차를 갖다가 대체하는 이러한 비율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 점차 일단 이제 내연차를 몰아내는 겁니다. 지금은 ESS에 일단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큰 이 전기차에 일단 이제 주목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전기차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탈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기차가 양화가 내연차 악화를 갖다가 구축하는 거죠, 그죠? 이런 그리시아마의 일단 이제 법칙을 갖다가 우리가 역으로 일단 해석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제 흐름 같은 걸 잘 참고한다면은 전기차도 일단 이제 관심을 때 다만 악재가 있죠, 그죠? 9월 달에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주기 때문에 이 9월을 넘기면서 그때 일단 2차 전지도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다, 도와달라. 이게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전력이 필요하다, 2배가 필요하다. 트럼프가 한 이야기예요. 그죠? 미국은 2030년까지 10기, 100조, 2050년까지 400기. 천문학적인 원전 시장이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이 일단 정부에서 이 블루프린트를 갖다가 제시하는 것이 이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제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단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JV 합작사 설립도 일단 이제 미리부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어떤 액션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어떤 분위기를 받으면서 주가는 움직여 나가는 거죠. 팀코리아가 2조 8천억짜리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갖다 하기 시작했고요. 체코 원전도 기밀에 협조하기로 장관끼리 일단 이제 연락했고. 이런 상태입니다. 한전과 한수원은 수출 체계를 개편할 전입니다. 내가 원전을 할 거야. 한전이 모회사인데. 한수원도 할 거야. 이게 뭐 서로 하겠다고 일단 싸우고 아웅다웅 나타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서로 분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분리를 했을 때 한전 기술이 일단 상당히 지금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말. 한전 기술은 SMR 부분에서 일단 이제 원전 사업을 갖다 맡고 있는 상태에 있고, 대형 원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런 관점 한전 기술 갖다 이런 것들이 조망하는 것이고, 한전 기술은 또 일단 이제 지금 미국의 일단 협력사가 수주를 따냅니다. SMR 갖다. 그러면 거기에 또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또 소형 원전에서는 우리 기술, 제가 일단 이미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죠. 그죠. 우리 기술 어제 잘 올라갔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 원전주에 대한 관심도 받되 우선 SMR 관련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K-팝 위상에 걸맞는 주가가 필요하다. 지금 블랙핑크라든지 스테이키즈라든지 BTS 등 이런 K-팝이 지금 이제 엄청납니다. 거기에 만화를 일단 캐대헌도 일단 대박을 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확실히 메인스트림으로 일단 이제 부상되어 있는 것이 K-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3, 4년간은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엔터 관련주에 우리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좀 여유 있게 본다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중국 관련주로 연결시키는데 중국 앨범 수출에서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뿐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진짜 돈이 되는 거는 공연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뭐 광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본다면 중국 관리를 엮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스테이키즈가 좀 최고 잘 나가니까 JYP한테라든지 YG 플러스 같은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제 말씀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죠? 어쩔 수가 없다. 이 박찬욱 감독의 일단 영화입니다. 이게 일단 베니스 영화제에서 일단 이제 100점을 갖다가 맞는 경쟁 작품입니다. 그죠? 황금사자상을 갖다가 6일에 일단 이제 결정합니다. 주말에. 그래서 일단 수상하면은 이건 대박이시겠죠.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아카데미, 오스카에 일단 도전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죠? 여기에 일단 이제 투자와 제작, 배급을 갖다 누가 맡았냐면 CJ ENM이 맡은 거예요. 그죠? 그 CJ 이름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 들고. 자동차는 8월 달에 역대 최대 판매를 했습니다. 현대기아가 18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동기당 10.9%. 이게 관세를 갖다가 적용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좋아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세 보조금을 갖다 폐기하기 전에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걸 갖다가 극복이 해서 일단 수출이 좋아졌네? 이것만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줄었을 것이다는 이런 이제 예상입니다. 다만 이런 미국이 자꾸 장벽을 치다 보니까 일본과 호주 같은 이런 데 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수출 지역의 다변화 이것을 갖다 추구하는 겁니다. 그걸 성공한 것이 바로 화장품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지금 이런 이제 관세 영향권에 있지만은 연말을 넘기면은 자동차도 좀 깨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대주 기준 결정전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일단 50으로 할 것 같아서 일단 배팅했는데 갑자기 15로 발표해보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어쨌든 거기에서는 일단 텐트럼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래서 일단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한수한 개인적으로는 50억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죠. 요즘에 보면 호재가 출연하면 매도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LGNA 솔루션도 어제 호재 나오니까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오면 때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캔들 자체가 빠른 순환매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고가선도 달리고 음봉 캔들도 받고 하다 보니까 오를 때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관이라든지 메이저들이 집중해서 매수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이나 엔터, STO, 뭐 우량주 중심으로 그때 메이저들이 사는 대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추계 매수는 일단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올라가다가 좀 실현 좀 엇들이지 않습니까? 그 저점에서 일단 우리가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오르면 또 챙겨야 됩니다. 안 챙기면 또 얻어맞는 거죠. 그죠?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STO와 관련해서 우리 기술 투자를 여러분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지라는 띄엄띄엄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주가 차트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쭉 지지라인에 걸려가지고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일단 이제 STO가 일단 이제 업체가 유통업이 나타나기 이제 정부 인가를 받게 되고 한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심이 쏠리게 되고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는 아마 앞으로 12,000원, 13,000원 사이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사십시오. 올라가면 사지 말고 밀리면은 한번 좀 매수를 갖다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 이런 이제 내용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이니까 또 아침에 올랐다가 뒤심이 좀 약화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또 대주 기준에 대해서 일단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렇게 가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